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식량에 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과연 식량 관리가 뭐냐, 식량이 뭐냐, 지금까지 공부를 해 왔습니다. 그죠? 근데 실제 이제 식량에 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다 보면 식용작물이 뭐고, 식량작물이 뭐고 하는 그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식량이라고 하는 것은 사료용 플러스 인간이 직접 인테이크 먹는 식용을 플러스 한 것을 식량이라 한다 했죠. 그죠? 식용은 뭐냐면 인간이 다이렉트로 인테이크 그냥 바로 섭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벼, 보리, 밀, 호밀, 기리, 뭐 기리 일부 포함되지만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는데 감자, 고구마 이런 것들, 땅콩, 그죠? 식용 작물이다 하는 거죠. 그러면 실제 이제 우리가 식량 작물을 생산하는데 토양, 소일이 하는 역할은 뭐냐? 그 다음에 토양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하면은 토양이 실제는 이제 솔리드, 뭐 솔리드 하니까 복잡하니까 고체 상태, 고체 상태인 거 토양 입자가 되겠죠. 입자, 파티클, 린 상태와 그 다음 기체, 소위 기상, 그 에어죠. 그 다음 이것은 뭐 산소가 가장 많은 게 이제 뭡니까? 질소, 산소, 그 다음 CO2, 그 다음 뭐 기타 등등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액체, 액상입니다. 액상. 액상은 수분이죠. 물을 말합니다. 그죠? 이렇게 토양이 구성되어 있다. 그러면 이 속에 토양 입자가 안고 있는 이 속에 실제는 뭐까지 포함을 하고 있느냐면 올게닉 매tter, 올게닉 머터리얼, 매럴. 요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OEM 유기물이라고 쓰죠. 유기물 우리나라는 보통 한 2% 내외, 일본은 한 4 내지 5% 내외 이렇게 차이가 나죠. 그럼 결국은 이 토양이 구성되어 있는 건 이 세 가지 요소다. 근데 실제로 보면 이 유기물하고 추가로 이제 생물이 있습니다. 토양 생물. 토양 생물이라고 하는 것은 지렁이, 그다음 이 미생물도 포함되죠. 소일 마이크로 오가니즘, 마이크로 오가니즘 이것들을 포함하는 것이 어, 실제 토양 생물입니다. 그 미생물은 따로 분류를 할 수도 있지만 통칭해서 하겠습니다. 지렁이, 거미, 뭐 여러 가지 또 병해충도 여기에 사실은 생물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 양분은 우리가 몇 번 얘기했죠. 많이 필요로 하는 다량 원소와 적게 이용하는 미량 원소가 있다 했죠. 다량 원소는 촌에서 스피커로 이장님이 우리 동네 새색시 가마타고 시집온다 얘기했죠. 그죠? 미량 원소는 북념구라는 애가 철이 들어서 시근이 들어서 소를 막 몰아 간다, 소 먹이러 간다, 막몰, 이렇게 되겠죠. 촌에서 이장님이 스피카로 가마타고 우리 동네 새색지 시집 온다. 시골에 얼마나 애가 없습니까? 그죠? 어린 애들이 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층들이 없는데 가마타고 새색시 시집 오니까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외우시고 요게 이제 9개죠? 9개 중에서 이 CH4는 뭡니까? H2O 물하고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에서 흡수한 거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NPK 요걸 비료 3요소, 칼슘 4요소, 마그네슘을 5요소 이렇게 부른다. 그죠? 그 다음에 북염구, 구리, 철, 망간, 몰리브덴, 아연 이렇게 요것을 7개죠. 요것을 미량 원소, 적지만 꼭 필요한 원소다 해서 요것들을 총칭해서 필수 원소라 한다 했죠. 그죠? 그래서 주로 이제 여기서 N이라고 하는 것은 지상부 생육에 관여한다. 그죠? 맞죠? 예, K는 주로 이제 뭐 지하부 관계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다 관계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그 여러분들이 양분에 관해서도 알아야 되고. 근데 중요한 거는 토양 속에 이 유기물이 크게 그리면 있다는 거죠. 유기물이 없고 요 고상 말 그대로 토양 입자만 있다고 가정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토양 입자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토양 입자만 이렇게 모래나 뭐 있으면 여기에 양분이 질소든 인이든 칼이든 이렇게 붙어 있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비 오면은 어떻습니까? 밑으로 흘러져 내려간다. 소위 용탈이 된다 그러죠. 용탈. 그러니까 양분이 유실되는 거죠. 그러니까 작물이 용을 뿌리가 용을 못한다. 하지만 유기물이 이렇게 형태를 띠고 있으면 N도 있고 P도 있고 K, 칼슘, 마그네슘 이렇게 딱 달라붙어 있다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요걸 비력, 비료를 흡수할 수 있는 가질 수 있는 힘, 력 이렇게 씁니다. 그죠? 그럼 이게 유기물이 많으니까 크다 이 말이죠. 그래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노래 가사 같다 그죠? 어떻게 해요? 홀딩할 수 있다,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뿌리가 요렇게 내리면 뿌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 양분을 NP를 다 흡수를 한다. 흡수를 해서 위로 쫙 작물 생육에 도움이 되게 한다. 그죠? 그래서 이 유기물의 올게닉 매럴 OM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Very important. 그죠? 예, 이래 하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물 재배를 하려고 하면 가장 먼저 뭘 해야 된다? 양분 관리를 해야 된다. 토양을 가꿔야 된다. 토양 가꿔야 된다. 그 다음 이 관리라는 차원에서 보면 매니지먼트인데 영어로 쓰면 매니지먼트. 이 관리가 결국은 뭐냐? 자, 토양은 토양 속에 OM 유기물을 많이 넣고 그 다음에 이 제식 거리를 어떻게 하고 그죠? 그 다음 비료를 뭐 제식 거리 방법 등등 그 다음에 품종을 어떤 걸 심고 그죠? 그 다음에 비료 시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이런 등등 모든 방법 관리 체계가 여기에 관리에 포함이 된다 하는 거죠. 그죠? 여기는 또 관계 물을 어떻게 될 것이냐 이리게이션 시스템 이것은 이제 낮은 곳으로 고랑으로 관계를 할 것이냐 아니면 이 스프링클러를 따라서 빙 돌아가며 전체로 흩어 뿌릴 것이냐 그죠? 그 다음에 최근에 나오는 방법은 어떤 게 있어요? 이래 호스가 있으면 뽀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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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오죠 그죠? 예, 요걸 또 비산해서 빗물처럼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요렇게 호스가 요렇게 있으면 여기서 라인을 해서 이렇게 꽂죠. 꽂아서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지는 소위 점적 관계 이것도 있어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지하로 땅 속으로 이렇게 어, 관을 묻죠. 이렇게 호스를 묻어서 이렇게 관계를 물을 대는 이러한 방법도 있습니다. 이것들이 다 하나의 관계 시스템이다, 관계법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 그죠? 이렇게 이제 토양은 관리를 한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식량 생산은 결국은 우리가 뭐 가장 핵심 사항이 뭐냐 하면 토양이더라. 토양 관리는 어떻게 하느냐,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료는 또 어떤 비료를 쓸 거냐 보면은 비료는 이제 비료의 종류가 아주 다양하죠. 이 케미칼 비료 퍼틸라이저 있고 그다음에 오르게닉 매를 유기비료 또는 오르게닉 퍼틸라이저 이렇게 되죠. 그다음에 이게 케미칼 중에서 슬로우 릴리징 RELEAS 슬로우 릴리징 퍼틸라이저가 있다 그죠? 얘들은 천천히 녹아요. 그래서 우리가 완효성 비료라고 하는데 이 케미칼이긴 하지만 이 비료 안에 성분이 있고 질소, 인산칼이 있고 가에 코팅을 해놨어요. 그래서 코팅을 해놨기 때문에 천천히 녹죠. 예를 들어서 작물을 파종을 했다. 그 다음에 10일이 지났다. 20일, 50일, 80일이 지나죠. 그러면 파종 이후에 요 10일 동안에는 비료를 흡수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의 흡수 못한다. 줘도 의미가 없다. 여기서 한 10일 차부터 뿌리가 나온다. 더 뿌리가 길죠. 50일 되면 이렇게 되죠. 그죠? 이때 많이 흡수한다. 그래서 이때 비료를 많이 줘야 된다. 그죠? 그러면 비료의 그 녹는 정도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할수록 이렇게 높아져야 되겠죠. 이런 커브를 그려야 되지.
초반에 확 녹았다가 뒤에 안 녹으면 이때 많이 필요로 하는 시기에 비료 부족 현상이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초기에 녹았던 비료들은 다 어디로 갑니까? 땅 속으로 빗물 따라 물 따라 흘러가죠. 그럼 지하로 가면 지하수 오염되죠. 폴루션 문제가 발생하죠. 이게 또 비산되어서 어디로 갑니까? 공기적으로 용탈이 또 됩니다. N2 가스로도 가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공기가 오염되죠. 또 pollution 문제가 일어난다. 그죠? 그래서 소위 맞춤형으로 작물이 이용하는 정도로 이렇게 해주는 그런 방법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걸 이제 소위 정밀농법에서 소위 프리시전 농법에서 다룬다 하는 거죠. 그래서 척조 시비 뭐가 이렇게 작물이 자라면 그 옆에다가 바로 흡수할 수 있게끔 비료를 주는 방법. 그리고 또 이렇게 잎이 있으면 작물이 자라면 하늘에서 무인 헬기라든지 이용을 해서 이렇게 비료를 그 액을 액체에 혼합해서 주는 이러한 방법도 있다 그죠? 이러한 방법들이 지금 가장 최근에 발달된 방법이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토양 속의 올게닉 매를 유기물을 많이 함량을 한 5% 정도 높여서 이 유기물들이 비료를 주면 여기에 흡착됐다가 뿌리가 흡수할 수 있는 그런 형태를 띠는 것이 가장 친환경적이다. environmentally friendly 하다 그죠? 그래서 이것은 지속될 수 있다 해서 지속농업에다 sustainable agriculture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그래서 요게 요것보다 더 진화됐다고 할까 좀 업그레이드 된 기술이 유기물에 거의 의존한다. 일체의 케미칼을 쓰지 않는다. 이게 뭡니까? 유기 농법이죠.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 하는 점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언제 봅니까? See you next time.